드라마델리입니다. 우아한 제국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이제 장기훈은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렸네요. 바로 유진영 검사의 두뇌 게임에 장기훈이 완전히 당해버린 건데요. 유 검사는 마지막까지도 누구의 편인지 아주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시청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유 검사가 정의의 편이라는 신호는 여러 번 나왔었죠. 우선 정우혁의 대학 선배라는 입지가 배신을 하고 장기훈의 편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설정이었고요. 그리고 장기훈과 한편이었다면 장기훈과 도모하고 있는 일들을 신주경이나 정우혁에게 모두 전달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유 검사가 가장 의심스럽게 보였던 부분은 신주경 정우혁과 만난 직후 자신의 차 안에서 장기훈의 전화를 받았을 때가 아닌가 싶네요. 유 검사는 전화를 받아서는 거짓말하지 않고 장기훈 회사에 들러 누군가를 만났다고 말을 했었죠. 장기훈은 자기 눈앞에서 신주경 정우혁과 헤어지는 유 검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단 의심이 생겨서 전화를 한 것이었죠. 의외로 유 검사는 있는 그대로를 말함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틈이 생길 수 있는 장기훈의 의심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장기훈은 일단 안심을 했죠. 그리고는 잘 됐다고 좀 만나자고 제의를 했고요. 그런데요. 검사는 검사입니다. 장기훈처럼 잔머리를 굴리며 사는 극악스런 범죄자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인데요. 검사들은 많은 범죄자들을 다루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결정하는지 머리 위에 앉아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인데요. 범죄자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데는 누구보다 앞서갈 진짜 선수가 바로 검사들이 아닌가 싶네요. 유 검사는 자신이 차에 타자마자 장기훈이 전화를 한 것으로 봐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장기훈이 보고 있다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말을 한 건데요. 결국 유 검사는 정면 대결로 나가 장기훈을 제압한 것으로 보이네요. 정우혁 사무실에서 세 사람에 보여준 유 검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우혁은 자신들이 제출한 증거들이 왜 채택이 되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었는데요. 유 검사는 장기훈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최후의 전략을 짜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구냐고 정색을 했었던 것 기억나실 텐데요.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뜻을 같이 하고는 있지만 검찰 조직 내부의 전략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들 복수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모든 내용을 다 공유했을 경우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세 사람 중 누군가 마음이 바뀌거나 위협을 받게 된다면 검찰의 모든 계획이 장기훈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장기훈은 영영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비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유 검사는 정우혁이 제안한 스마트워치 조사를 흔쾌히 받아들여 큰 성과를 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결론적으로 장기훈이 장창성을 죽이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는데요. 이 과정도 역시 유 검사의 아이디어가 통했었네요. 투자자들이나 언론의 결백을 증명하는 의미에서 장기훈 스스로 전자기기들을 검찰에 자진 제출하라고 시켰었죠. 뒤는 자신이 다 책임질 거라고 말이죠. 그 덕분에 스마트워치에 기록된 것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건데요.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시청자 입장에선 신주경, 정우혁, 제클린 세 사람이 유치장에 갇히게 될 때는 유 검사가 정말 돈에 넘어간 장기훈의 하수인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네요. 하지만 아니었죠. 장기훈은 유 검사에게 세 사람을 자유롭게 두면 미디어 밸리 착공식 행사장에 와서 난동을 부릴 수도 있다면서 감금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유 검사는 장기훈이 원하는 대로 세 사람이 갇히도록 내버려 두었는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론 장기훈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신주경, 정우혁, 제클린 세 사람은 행사장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 검사가 풀어주도록 경찰과 미리 입을 맞춰뒀다는 거죠. 유 검사는 그 전날 자신이 세 사람과 만났다는 걸 장기훈이 봤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장기훈을 올가매기 위해선 우선 장기훈이 자신을 조금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해두어야만 했네요. 특히 스스로 노트북이나 핸드폰,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검찰에 제출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장기훈이 유검사를 완전히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세 사람을 유치장에 갇히도록 장기훈 말을 들어주어야만 했던 거고요. 그뿐 아니죠. 유검사의 승리는 또 있습니다. 미디어밸리 착공식 행사장에 최은하 술접대 영상과 장기훈 범죄 영상이 올라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죠. 물론 신주경 정우혁과 함께 짜고 한 일이지만요. 그때 장기훈이 어떤 짓을 할 거라는 걸 미리 파악했던 유검사는 장기훈이 이용할 자동차를 새로운 것으로 준비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늘 타고 다니던 장기훈의 자동차는 하필 행사 당일 아침 배터리가 방전된 걸 알았죠. 그래서 비서는 자신의 차를 타고 가라고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장기훈은 자동차 키를 받아서 비서의 자동차를 운전해서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자동차에는 다른 장치가 다 되어 있었죠. 도청 장치에서부터 위치 추적 그리고 자동 운전 시스템까지 가능하도록 검찰이 만들어 놓은 상태였는데요. 언젠가 장기훈이 유검사에게 탁성구를 버릴 거라고 새로운 사냥개가 필요하다고 했던 말 기억나실 텐데요. 그 비서는 검찰에서 새로운 사냥개로 둔갑시킨 수사관이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미리 예정했던 대로 행사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최은하 술접 대영상뿐 아니라 신주경 동생 신혜경의 죽음과 최은하의 죽음에 장기훈이 개입했다는 영상까지 뜨게 되었죠. 유검사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본계약이 파기된 것은 물론 자신이 당장 코너로 몰리게 되면 장기훈이 밖으로 도망쳐 나갈 거라는 걸 말이죠. 장기훈은 유검사의 예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행했네요. 억울하다고 외치고는 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탁성구까지 와서 장기훈을 제압해 보려 했지만 사람들을 제치고 잽싸게 도망을 간 건데요. 하지만 유검사가 장기훈이 도망가도록 그냥 놔둔 이유는 뭘까요? 미리 도망갈 걸 알고 자동차까지 미리 준비해 두었는데 말이죠. 행사장에서 장기훈을 잡으려면 경찰을 미리 대기시켜 놓고 장기훈이 도망갈 때 체포를 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 답은 새로 준비해둔 자동차에 있습니다. 장기훈이 탁성구를 이용해 자신의 금고를 털게 하고 신주경과 정우혁을 속였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는 다시 탁성구로부터 금고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받아 다른 깊숙한 곳으로 숨겨버렸는데요. 이제는 탁성구도 믿을 수 없으니 자신만 아는 아무도 모를 장소를 만들어 그곳에 금고를 두었을 게 당연한 일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장기훈 자신의 신변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게 자신의 금고겠죠. 거기엔 모든 정보뿐 아니라 엄청난 돈이 들어있으니까요. 우선 급하게 된 상황이라 그 돈을 이용해 해외 도피라도 할 생각인데요. 해외로 나가선 자신의 금고 속에 들어있는 비리장부나 정치인 동영상 같은 걸 이용해 또 누군가를 협박하겠죠. 그리고는 틈을 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또 악행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을 검찰은 미리 막아야 했습니다. 이런 식의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행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검찰로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자동차를 선택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장기훈이 원래 타던 차가 갑자기 행사 당일 아침 배터리가 방전된 이유가 뭘까요? 배터리 방전 때문에 장기훈은 자신의 차를 두고는 비서의 자동차로 올마타게 된 건데요. 그 비서가 나중에 누굴 돕는지 보면 아시겠지만 장기훈 비서로 잠입한 검찰 수사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완벽한 결말을 내기 위해 미리 준비된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하시기 쉬울 텐데요. 그 자동차를 타고 장기훈이 하는 일들은 실시간 검찰에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상황들은 신주경과 정우혁에게도 공유되었던 거고요. 그렇게 기대고대했던 미디어밸리 착공식에서 자신의 최악의 범죄 영상이 튀어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장기훈은 정신없이 뛰쳐나가 자동차에 올랐습니다. 결국 유검사의 예상대로 착착 맞춰서 말이죠. 장기훈은 자신이 탄 자동차가 어떤 시스템인지 전혀 모른 채 마구 달려갔습니다. 미디어 아트밸리 착공 현장을 향해서 말이죠. 장기훈은 그곳에 숨겨둔 자신의 금고부터 챙기게 되는데요. 우선 자신의 엄마 홍예림과 장수아를 데리고 해외로 도피부터 할 생각인데요.
장기훈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에서는 장기훈과 홍예림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놓은 상태라는 걸 말이죠. 이 모든 일들이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장기훈은 그 동영상들이 딥페이크 조작 영상이라고 외치면서 뒤로는 해외로 빠져나갈 채비를 차리는데요. 장기훈은 이제까지 유 검사가 자신의 편인 줄 알고는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 알게 되었겠죠. 닥치게 된 현실의 비참함을 말이죠. 그리고 회사 직원들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장기훈이 어떤 사람인지 모두 다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장기훈이 갈 곳은 없습니다. 더구나 전 세계로 나가는 홍보 영상에 최악의 범죄 사실이 공개되었으니 국가망신까지 시킨 게 되는데요. 장기훈이 어떤 수를 부려 도망을 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전혀 없게 되었네요. 그리고 사실 도망을 칠 방법도 없어진 거고요. 스스로 자기 손으로 금고를 가지고 오도록 검찰이 일부러 도망치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도 장기훈은 몰랐던 건데요. 이제 장기훈에게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장기훈은 감옥에 가기 싫다고 했죠.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 없다고요. 무섭다고 했는데요. 그럼 자신이 죽게 만든 사람들은 죽고 싶어서 죽은 건가요? 장기훈에게 그렇게 당하는 게 정말 무섭지 않았을까요? 자신에게 대입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걸 장기훈은 비겁하게 이제 와서 자신은 무섭고 싫으니 감옥을 안 가겠다고 하네요. 장기훈이 지금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장기훈은 어떤 선택권도 없죠. 갈 곳은 단 한 곳, 바로 감옥뿐입니다. 그리고 그 엄마 홍예림은 누가 지옥으로 보내지 않더라도 이제부터 지옥 생활을 하게 될 텐데요. 감옥으로 간 장기훈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 좋겠지만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장기훈이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죄만큼 정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 완벽하게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텐데요. 이제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주경과 정우혁 그리고 장수아 세 사람.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요. 사랑보다 복수가 먼저였던 신주경에게 이제 복수가 끝났으니 사랑을 되찾아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아한 제국 드라마가 이제 마지막 회만을 남겨놓았는데요. 105회까지 열심히 연기해주신 배우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상에서 함께 댓글로 소통하신 시청자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재미있는 드라마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드라마델리였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